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로 14조 원 정도를 정확히 말하면 100억 달러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 지금 이재명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 대응 방안으로 뭐 전시작전권 환수, 뭐 원자력 협정 또 뭐 그거를 또 얘기를 들고 나오고,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2034년까지인가요? 원자력 협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안 하고 뭔가 트집을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달라,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고, 뭣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다. 전시작전권 가져오려면 적어도 그것만 가져도 21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21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시작전권 갖고 온다는 얘기는 전쟁이 났을 때 작전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찰이라든가 경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든가 조기 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작전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작전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만큼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전혀 정신 못 차리는 소리입니다. 아니, 주둔비를 갖다가 14조 원 내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고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우리 한국이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우리는 군사적 그런 이익을 얻죠. 그럼 군사적 이익만 얻습니까? 나라가 안정돼야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주식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추산에 의하면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은 약 90조 원 된답니다. 9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90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4조 원 내기 싫어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겠다. 또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 등등으로 하면 트럼프가 그대로 따라주겠습니까? 안 따라주죠.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고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는 거, 그러면 한국 전시 때 한국군의 지휘를 미군들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세계 최고의 미국군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 할까요?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전시작전권 환수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 14조 원은 사실상 협상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블러핑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도 주둔비를 7조 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조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놓고 나서는 올리지 않고 그냥 협상을 하고 나서도 동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바이든 문재인과의 협상으로 주둔비를 한국의 국방비에 연계하도록 계약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방비가 상승하면 주둔비도 자동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미군 주둔비가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방비가 상승하면 그에 연동해서 주둔비도 올라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국방비는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 5천억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또 주둔비를 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4조 원을 올리면 한 번에 약 10배로 올리는 것인데요. 그건 우리한테 물론 부담이 되죠. 그런데 미국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10배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블러핑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세 협정에서 그리고 또 자유무역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블러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군 주둔비라는 게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비용들이라서 이 돈은 한국에 다시 풀리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주둔비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미군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군한테 월급 주는 거는 미국에서 줍니다. 주둔비는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데 쓰는 수도비, 뭐 전기비 하여튼 등등등등 소모적인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준다 하더라도 한국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안 납니다. 오히려 한국은 말이죠, 트럼프의 말대로 주한미군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한국경제인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한경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한미군 주도를 인해서 한국이 얻는 경제 효과는 무려 90조 원에 달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국은 미군이 떠나게 되면 90조 원 정도를 이제 손해보게 된다는, 그만큼의 이제 이익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접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무기도 사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돈을 써야 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한 해 약 90조 원의 이익을 보면서 14조 원 쓰라고 그러면 뭐 그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1조 5천억 정도인데 14조 원을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이걸 협상을 통해서 뭐 7조 원으로 하든 트럼프 일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3, 4조 원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문재인하고 바이든하고 그때 협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방비가 올라가면 그 국방비에 연계해서 주둔비도 올라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는 건 맞아요. 다만 얼마를 올려줄 것인가, 빠르게 올려줄 것인가, 천천히 올려줄 것인가, 그다음에 퍼센트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협상의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지금 진성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무도하다. 트럼프를 갖다가 이렇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진성준이가 트럼프를 향해서 무도하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뭘 알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지, 만약에 미군이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는 데는 21조 원의 돈이 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할 때는 말이죠, 그리고 행정을 할 때는 이 통계에 강해야 돼요. 수치에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싸울 때 감정으로 하는 거지, 나라와 나라의 외교라든지 나라와 나라의 그런 어떤 이익관계, 이거는 결국은 수치로 해야 되는 거죠. 21조를 들여서 전시작전권을 갖고 온다. 갖고 온다 한들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면 미군이 떠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국방비라든가 경제적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하고 그야말로 현명한 협상이 필요한 거고, 이런 때야말로 거래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진성준 식으로 트럼프를 정말 자극한다면 오히려 트럼프가 정말 이것 봐라 하면서 방위비, 주둔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이 주둔비 말고도 국방비, 방위비를 더 쓰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관세 협상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이재명은 저 진성준 같은 저 무도한 자를 빨리 자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주십시오. 강시혁TV입니다.